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제2공항 갈등 문제, 과연 해법은 없는 건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강우진 대표, 사회적 기업 서미다 김중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구자헌 도당위원장, 그리고 문화도시 공동체 쿠키 이승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을 정부 원안대로 2025년까지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지어 현 제주공항 국내선 수요 절반을 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중간 보고 내용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기존 공항과의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항공사별로 공항을 분류했던 중간 보고와 달리 최종 보고에서는 기존 공항을 주 공항으로 국제선 100%와 국내선 절반을 처리하고 제2공항은 나머지 국내선을 처리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국제선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제2공항의 단계별 시설 배치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시설 부지는 500만 제곱미터로 사전 타당성 조사 때보다 260만 제곱미터가 줄었고 활주로 위치와 방향은 소음 등을 고려할 때 난산리에서 수산리로 이어지는 구간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항 부지 내 포함 가구는 29가구, 소음 영향을 받을 가구 수는 신산리와 수산리 등 5개 마을 2천여 가구로 분석됐고 소음 민원 상담 통합센터를 운영해 민원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었던 제주공항 항공 수요는 오는 2045년에는 3,890만 명, 2055년에는 4,100만 명으로 예상해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2045년 기준으로 6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고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적절한 계획으로 보십니까? 처음에 이제 기존 공항을 주 공항으로 하고 제2공항을 부공항으로 만들자라는 개념은 이제 신생 공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2공항을 국내선만으로 운영을 하자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제2공항을 단순히 승객 분산용 공항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도시 기능이라든지 산업적인, 특히 제주 같은 경우 이제 관광 산업이 크게 작동이 될 텐데 그런 차원까지 좀 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용역진이 단점으로 제공한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선이 기존 공항의 국제선이 비상 상황으로 폐쇄될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단점이라든지 또 국내선만 있을 때 국제선과 환승이 안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2공항을 국내선만으로 한다는 건 좀 의외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용역진은 어쨌거나 최저간이라고 해서 공개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그 기본계획안은 국토부가 제주도민들을 되게 무시하는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저는 평가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그 두 개 공항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했던 요인 중에 평가 요인이 뭐냐면 11개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 11개 이해 당사자 중에 도민들은 뭐 이용자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공항 인근의 이제 주민 정도의 의견들 반영되는데 5개가 항공사의 입장이에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공항에서 움직이기 어려운 거죠. 이제 싫은 거죠.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의견들을 대폭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옮기기 어려우니 이제 현재의 국제선은 기존 공항에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도민들의 편익은 뭔지, 이것이 지역의 균형 발전은 어떠한 건지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항공사 위주의 판단이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 예측에서도 이제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수요 예측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계획을 어떻게 다시 이제 재구성할 건지라든가 기존의 계획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상세 방안인데요.
지역 상생 방안에 있어서도 이게 제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변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한 이제 보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발전 지원의 문제로 제한함으로써 이 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제주도 전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이제 제외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중앙정부가 강행을 위해서 아니면 특정의 이익되는 어떤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가 되게 실망스러운 기본 계획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내용이 그 사전 타당성 영역과 예비 타당성 조사 영역과 크게 달라진 부분으로 보이는 게 첫째 아까 그 수요 예측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공항 운영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항공 수요 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기점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공항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이제 국내선은 어차피 분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걸 분할하지 않으면은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분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이제 국제선은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인데 기본적으로 현재 공항의 그 CIQ라고 해서 뭐 CIQ가 그 세관이라든가 이민이라든가 검역 업무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갖춰진 거를 다시 이제 나눴을 때 생기는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비경제적인 부분 이런 가지 고려해서 일단 현재 공항을 제2국제선을 이용하는 공항으로 하고 이제 제2공항을 보조공항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본계획 이 부분이 일단 확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고 이후에 항공 국제선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고 해서 그 바뀌는 부분을 고려한 인프라는 갖춰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2공항의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거시적인 판단에 오르라기보다는 미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시적인 조정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제2공항에 일단 찬반을 떠나서 축구장 만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족구장 만드는 것처럼 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번 결과를 보고. 특히 당초 취지를 보면은 그래도 24시간 공항 운영을 통해 가지고 제주를 확 키워보겠다 이런 게 주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선은 그대로 놔두고 국내선의 일부 현실적으로는 또 저비용 항공사들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형태로 이렇게 설계를 해버린 건 상당히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도청 입장에서도 그동안 주장했던 공항 운영권이라든가 공항과 연계된 도로 관련해서 건의를 했지만 기본 계획 전형에 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또 하나 문제는 항공 수요가 대략 예타 사타 거치면서 이번까지 하면 6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타라는 거는 결국 경제성을 가지고 하라고 했던 건데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저 정도 공항 지을 건데 500만 제곱미터에다가 5조를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들게 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잠깐의 반론을 제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에서 600만, 500만 정도의 차이.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포화 상태를 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민의 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정도, 그냥 기본적인 그런 정책을 바꿀 정도의 항공 수요 예측의 차이는 아니라고 일단 보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항이 현재 시점만을 위한 게 아니고 향후 50년, 뭐 100년까지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한 인프라는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상태에서 족구장 정도의 그 규모는 축구장인데 그 사용은 족구장 수준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우선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그 부분을 확대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용역 자체가 용역 좀 오류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약간의 반론은 그러면 사타나 예타 기본 계획을 통해서 항공 수요가 증가하면 변호사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확 줄고 있거든요. 줄었을 때 저는 그러면 예타라는 거는 경제성 때문에 공항을 하라고 하는 건데 경제성이 확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런 정도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냐가 근본적 의문이고 두 번째는 생활에서는 대정이나 안덕이나 고사리 사시는 분들은 결국 LCC 저비용 항공사를 타려고 하면 항상 갈 때 무려 2시간이나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저는 과연 이게 제주도민한테 과연 편익이 있겠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들게 하는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불편한 점은 있겠죠. 전체적으로 계획 방향을 놓고 해서 좀 우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이제 제공항을 놓고 이제 제주도의 환경 문제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찬성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공항이 만들어지는 거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보면 반대와 찬성 논의 속에서 국토부의 지금 흐름을 보면 무언가 계속 뭐 이제 제2공항의 역할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축소시키면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주도의 미래로 보면 최악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들이 이제 드는 거죠. 큰 틀에서 혹시 그러면은 국토부의 그 기본 계획 내용, 제주도가 그 기준에 발표했던 제주도의 구상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정부 차원의 국책 사업은 사실은 공항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부분이고, 주변 지역 발전 사업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별도의 뭐 지역 상생 발전 그런 용역을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뭐 에어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반영이 혹시 되는 건 아닌지. 지금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전혀 그런 에어시티 이런 계획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설일 뿐이고, 그냥 도청이 그냥 희망상으로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특히나 기본 계획 이후에 보도는 잘 안 됐지만 제주도청에서 제2공항에 국제선이 없으니 국제선을 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국토부에 다시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청 입장에 상당히 이제 본인들의 계획과는 멀어져 버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항 내부에 대한 이야기밖에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에어시티나 뭐 이런 부분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제주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권한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제 지금 요청해서 반영시켜야 될 부분들은 공항에 어떠한 그 제주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빨리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타나 예타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뭐 동남권이라든지 이런 쪽의 공항을 보면은 사실 한 100만, 200만, 300만 수준의 그걸 가지고도 공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지만,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2000만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그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500만, 600만의 변동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항공기 1년간 연간 항공기 운항 횟수를 24만 회 정도로 잡아놨는데, 그 정도면 지금 제주국제공항을 좀 더 활용해서 하는 방안에 이미 캐퍼에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 상당히 논쟁적인 전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근데 지금 제주공항 자체가 지금 굉장히 번잡하고 사실 안전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분산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 말씀드리면, 안전 관련해서는 이미 국토부 본인 스스로 정부 차원에서 제주국제공항은 안전하다 여러 차례 발표했었거든요. 자꾸 안전을 거론하면서 마치 제주국제공항은 안 되니 가자로 간 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새로운 프레임이 아닌가, 오히려 제2공항으로 가기 위한 저는 좀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예 제주공항 안전검사 해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했었어야죠. 거꾸로 세계적 수준을 해놓고 안전 문제를 꺼낸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프레임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뭐 500만, 600만이 이거의 이제 그 타당성 조사를 이제 뒤엎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생겼으면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변화에 대한 예측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매번 조사할 때마다 수요 예측도 기준이 바뀝니다. 근데 왜 바뀌었고, 그러면 기존대로 하면 이런 거 나오는데 새로운 거 하면 이렇게 나오니 더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근데 때로는 필요할 때 되면 늘리고, 필요할 때면 줄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서 오해들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경에 대한 합리적이고 전문가적인 그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비판받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예측하는 기법의 차이와 그리고 예측하는 그 시점에서 오는, 그러니까 관광객 추이 변화라든가 또 외부에 유입하는 인구의 변화 추세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일정한 차이는 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앞으로도 이 기본 계획에 발표한 이 부분이 또 어느 시점 가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항공 수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제2공항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제2공항을 축소할 것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공항 역할 그런 역할은 아니다. 예, 이렇게 관련해서 그 제주도가 건의한 부분, 그럼 좋습니다. 현재 공항, 제2공항, 국제선 다 뜰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역할 분담 부분에 있어서는. CIQ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상권이 형성돼 있는 부분들을 일단 우선 고려하고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다소 좀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이 CIQ 부분에 대해서 그 나누는 거에 따른 비효율이 과연 어떻게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도 좀 안 돼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보조런 의견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35년, 뭐 2050년에 가서 국제선의 일정 부분은 이제 그 수요를 이제 충족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거든요. 예전에 그 인천공항이 처음 생겼을 때도 인천공항이 국제선을 하고 이제 김포공항은 국제선을 담당하지 않는 공항으로 이렇게 했다가 향후 변화에 따라서 현재는 김포공항에서도 국제선이 취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 그러니까 이후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의 진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최종 보고의 전날 요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주 바쁜 것 같아요. 부상 동남권 쪽은 총리실이 주관으로 다시 재검증해라. 뭐 합의까지 해줬고 제주는 제주 나름대로 좀 진통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토부 장관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를 혹시 원지사하고 했을까요? 뭐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장관을 만나서 이제 현안 사항을 얘기한 거죠. 공항 운영권의 일부를 달라라든가 공항과 연계된 도로 관련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사실상 그 내용들이 보도된 거에 따르면 사실은 전혀 반영되는 게 없고 오히려 이후에 지사의 원더풀 TV용 화면으로만 쓰여가지고 상대적으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보여요. 결과적으로 얻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2공항 찬반 갈등은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원희룡 지사 강행을 예고했고요. 지난 19일 최종 보고회는 반대단체 항의로 무산이 됐는데 국토부가 어제 세종시에서 별도의 그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뭐 세종시 뭐 보고회는 큰 탈 없이 뭐 자체적으로 진행한 거니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요 제주 지역에서 최종 보고회 무산된 거는 사실은 전체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도청이 주최한 공청회 2번이 무산이 됐고 이번 상황도 그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청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 가지고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자체를 무산시켜 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다만 국토부 입장은 전술적으로 공청회 무산시킨 것과는 별건으로 해서 이미 자료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뿌리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국토부는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강행한 측면이 있고 뭐 반대 단체는 또 막을 수밖에 없었던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도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절차 부분은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일정한 절차들을 진행해 가야 되는 그 절차 자체는 어차피 국토부 입장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그 강호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반대의 측에서는 국토부가 진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불가피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상황을 조금 이제 좀 객관적이고 좀 한 발 물러서서 보아야 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제주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찬반 양극화 뭐 이런 표현 자체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어놨던 그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저희 의견을 어느 한 곳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공감시키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장하는 부분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그 주장의 영향이 우리 지역 사회의 갈등으로 남지 않는 방식을 좀 저희가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한테 제발 이 갈등을 남겨주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뭐 강대강으로 치닫는 거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강으로 치닫으면 합리적 논의가 안 되고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논의하거나 구체적인 현실들의 극복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들을 잃어버림으로써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심사에
갈등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근데 다만 누가 그거를 잘 만들어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그동안 전문가들에 의한 많은 용역들에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득들을 하는 작업들이 일차적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된다면 도민사회 여론들이 저 정도면 충분히 설명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동안 물론 이제 재검토위도 생기고 다양한 방식으로 절차적으로 조금 더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는 국토부는 주장을 하지만 합리적인 논리적인 근거에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충분히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할 만큼 했으니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라고 하는 건 당사자로서 제주 사회의 갈등이 치닫는 것들을 제일 주체인 국토부가 방관하고 있다. 오히려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 대표님께 묻고 싶은데요. 예. 그 뭐 제2공항 그 반대 단체 예. 그리고 뭐 반대하는 주민들 그 공청회든 최종 보고회든 그 예정대로 할 수 있게 하고 뭐 의견을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호소하는 방법 이게 지금 현 시점 제주 사회에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까? 왜? 그러니까 답을 이미 국토부가 정해놓고 우리는 할 테니 공청회 와라고 하면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청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저항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열린 마음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찬반 의견이 교환이 되고 합리적인 의견이 받아들여지겠다는 전제가 있으면 사실은 저는 충분하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저는 대화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 검증위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토위 과정, 뭐 1차, 2차,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국책사업은 거의 없다는 것이잖아요. 아까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 기본적인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한 상태에서 강행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편에서 바라봤을 때도 국토부나 이게 진행하는 검증위 과정 그리고 검토위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토부가 제시하는 해법 내지는 설명에 대해서도 반대 측에서도 귀를 닫고 있지 않은가 좀 그런 문제 제기는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귀를 닫아본 적은 아니고 100가지 공항의 문제점을 제안했는데 그중에 정확하게 100가지에서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제대로 이해될 수 있게 답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뭘 하든 이제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고 또 국제사업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제주도에서는 검증이 검토하긴 했지만 부산을 같은 경우에 보면 김해춘 공항 지방 정부가 의논해서 원래 강행하기로 했던 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결론은 총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재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충분하게 문제 제기를 좀 받아서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국토부 차원의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반대의 목소리를 길어줄 필요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똑같은 얘기를 반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한마디만 더 얘기 드리면 분명 이제 반대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반대만을 위한 논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에 좀 전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보면 이거를 이제 그 찬성 반대나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반대 측의 얘기는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얘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결정이 나로 홍보할 때니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에는 제가 이제 뭐 토론회나 이런 데서 물어보면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공론조사에서 그러면 찬성으로 나오면 승복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보면 국토부라든가 뭐 지자체라든가 이쪽에서 제대로 다 응답을 못 하다 보니까 도민 사회에서 이 뭔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냐는 게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고 그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오히려 반대 측이 자신감 있게 이제 민주적 절차를 좀 더 얘기해 보자라는 국면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거나 그 국토부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 마무리하게 되면 지금 하반기 10월쯤에 그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계획 용역이 그 고시가 되면 이 계획은 사실상 뭐 돌이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고시 의미가 뭡니까? 제주 해군기지 사례에서 보시듯이 정부가 어쨌든 관보를 통해서 고시를 해버리면 그 정책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세밀한 부분을 빼고는 그 기본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면 사실 이제 기반 시설 이제 국가 기반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도시 인프라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느 시점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 하는 어떤 그 골든타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를 어느 한순간 멈춰서 시작하는 거다기보다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 법적 고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뭐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 지난 17일에 끝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단일 권고안 마련 나오지 못했는데요. 예, 구자원 위원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해부터 이어졌는데. 네, 그렇죠. 검토위의 구성에서 시작한 문제점을 이미 다 알고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7명 대 7명이고 반대 그러니까 양측이 너무 이제 명확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단일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면 그래도 어떤 단일안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는 해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라는 거를 좀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약간 해야 되는 그런 씁쓸함을 남기게 됐다고 보고요. 지금 반대 측에서 요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론화 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냥 국토부의 의원들의 입장은 그냥 진행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재안으로서 추가 검증과 도민 수렴 의견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떠냐 이런 권고안을 내긴 했는데 그 중재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또 분도 있고 이렇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그 부분 자체가 공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갈등을 유발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검토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떤 단일한 권고안을 이제 기대할 수는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용역에 반영돼야 될 부분들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성과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상했던 대로 그 동수로 구성됐으면 이 어떤 합의된 단일안 사실상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에 그 가정은 없는데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작하게 됐을까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국토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너무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사실은 정치권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자. 입지 타당성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검토를 통해서 발현돼가지고 문제점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 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걸 풀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풀리지 않았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결과론이지만 검토위를 좀 더 충분하게 사전 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추진했으면 저는 지금과 같은 갈등은 좀 덜하지 않았었나. 검토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 계획은 해버리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나 정부가 좀 잘 정리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바꿔놨으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없지 않았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3가지 안 나왔는데요. 합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아닌가요, 이게? 뭐 일단 불가능하겠죠. 이제 각자 입장이 되게 명확한데요. 근데 다만 이제 3가지 안 중에 이제 그 위원장님이 얘기한 이제 권고안들이 있습니다. 이 권고안을 보면 의견 수렴 절차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정치권이 나서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확한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기존의 그 검토위원회의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위원장님이 인정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충분히 좀 고려한 상황에서 다음 스텝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처럼 우리 다 설명을 했고 이제 검토위에 했는데 합의가 불발했으니 자기는 가겠다라는 것보다 검토위에 했던 취지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항상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절차라고 하는 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면 우리가 모두 이렇게 승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기준인데 그게 아니라 가다가 문제 생기면 또 한번 이렇게 임시 처방하고 가다가 문제 생기면 또 한번 임시 처방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검토위의 단일안이 무산된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
완전히 만들어지는 과정의 절차적 상황에서 고시 이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합의에 도출해야 되는 시점이다. 근본적인 좀 논의들을 다시 한번 좀 마지막이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님 단일 권고안 나오지 못했는데요. 네. 나름대로 그래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봐야 의견의 다양성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재검토위의 어떤 활동들을 지켜봤을 때 앞으로 이 공항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어떤 미래가 그대로 보여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또한 공론조사까지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거지만 그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균형 있게 제공해줘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짜 100% 공감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국가적인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때 이런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떤 과거에는 어떻게 그냥 지나왔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시민들의 어떤 정보 접근권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과거의 어떤 국가적인 사업들의 진행 방식은 이제 좀 굉장히 큰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용역 검증위 과정 그리고 검토위 과정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용역의 어떤 본질적인 오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사실 어떤 부분이 본질적인 용역의 오류냐, 아까 뭐 한 100가지 정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반대 측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이 실질적인 용역의 오류인가를 좀 집중해서 여러 가지를 다 망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오류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꺼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도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도민들 입장에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저조차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이 내용을 많이 검토했지만 그런 좀 본질적인 용역의 오류가 어떤 부분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민들이 좀 알게 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차후 갈등을 좀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그 부분은 좀 명확히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입장이 워낙 차이가 있어서 그건 좀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 과정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반대 대책이 핵심은 아니지만 대책의 측에다가 좀 요약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다만 그 검토의 핵심은 뭐냐면 성산의 제2공항을 물론 그렇죠. 하는 게 과연 입지적으로 맞냐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아무리 보더라도 타당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저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 또 나온 김에 공론조사가 쟁점이긴 했는데 저는 물론 가장 큰 잘못은 당정청 협의할 때 또 다른 이해 당사자인 제주도청을 배제한 거는 문제지만 전 지사께서 공론조사 트라우마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론조사를 하려면 저 영리병원에 참여해봤지만 반대 측이든 찬성 측이든 공론조사의 결과는 승복하는 걸 대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공론조사 끝났을 때는 찬성이든 반대든 결과에 귀속할 수 있는 정도의 용기는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 이후의 갈등은 제가 보기엔 지금 같은 상황과는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 전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공론조사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공론조사 꼭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요? 저는 뭐 일단 재검토위가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검토위도 어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의견으로 마무리가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공론조사를 하고 뭐 정말 하자면은 뭐 주민투표까지 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결과를 모두가 수용하고 그 갈등이 모두 다 봉합이 될 수 있느냐, 사실 저는 그게 가능할지 잘 판단이 안 서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이런 어떤 공론조사의 어떤 과정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저변의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공론조사가 갈등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공론조사나 주민투표는 갈등 해소의 최고의 방법인 거죠.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할 수는 있는데 그 결과는 찬성이든 반대든 귀속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늦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고시 전에는 충분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물론 법률적인 귀속성은 없겠지만 저는 도 차원에서라도 주민투표를 정책 참고용 자료로 결정을 해서 하면 그것을 대신 대전제는 정부, 국토부가 도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이 갈등 해소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김종현 대표님 요거 여쭤볼게요. 원지사 지난주에 네네. 나왔는데요. 이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일반 도민들이 공론조사하는 건 이거는 안 맞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당정청 협의 사항 중에 보면 제주나 제주도 예. 제주도의회, 제주지역사회가 주체가 돼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내용상은 주체의 한 사람인 도지사는 이건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일반 도민들이 공론조사 대상은 좀 안 맞다 이런 얘기. 일단은 이제 이런 그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안, B안, C안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이제 판단을 해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래서 가능성 여부는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논리적 합리적 의사결정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 영역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뭐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두 가지가 조금 더 첨가돼야 돼요. 하나는 전문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한 사람만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오픈을 해놓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합리적 그죠. 그 논문도 논문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논문에 대한 다양한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의 논의 흐름에서 국토부가 제기한 그 전문가 의견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2의 제3의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냐. 우리 지난번 4대강처럼 그러지 못하는 구조를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문가가 얘기한다라 하더라도 그게 일반인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들이어야 됩니다. 예,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문가가 있고요. 전문가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또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논리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현재 지금의 기본계획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의 논리성들이 허점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원희삼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가들이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판단들을 도민들이 하는 건 오케이일 수 있지만 과학적인 것들을 도민들이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의 전제들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그 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를 통해서 수교형 민주주의가 가치가 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있을 부분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합리적 의견을 도출해냈다. 전문적이긴 하지만 그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판단할 수는 분명히 있고요. 제2공항 요 부분도 공론화 조사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내용도 충분히 해가면서 충분히 공론화 조사의 어떤 의견들을 모을 수는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약간 시기의 문제를 한번 보자. 처음에 제가 공론화조사에게 나왔을 때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얘기 딱 의문이 들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긴 기간에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늘 도민의 의견들이 좀 여론들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아까는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부터 2015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의 이 중간에서 공론조사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할 수는 없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그럼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공론조사를 할 것이냐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좀 현실적으로 공론조사를 거쳐서 나온 안에 대해서 도민사회가 그 갈등들 그런 분열 부분 반 뒤집힌다든가 어떤 다른 했을 때 그런 이제 갈등을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우려 부분 그 부분 좀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제2공항 반대 요구하는 쪽에선 이제 나설 때가 청와대밖에 없다. 이렇게 공식화하고 있는데요. 이 제2공항 문제, 정부, 여당, 뭐 청와대 포함해서요. 역할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제2공항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해소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꼭 기본계획 고시를 10월에 해야만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나라 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책 결정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도민 주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정부라고 하면 그 권한을 일방적인 정부가 아닌 도민들에게 한번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해놔. 다만 행정 절차상 저는 고시 전엔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정책 결정 전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여져. 고시 이후엔 사실은 이게 뭔가 해도 사실 뒤집히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국토부가 이제 추진 주체인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이제 청와대가 직접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단순히 이제 여야의 문제도 있고 또 여야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자체장, 뭐 도의회 이런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이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좀 답답합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어떠한 절차를 가져갈 거냐. 이거를 절차를 먼저 결정해 놓고 논의들을 이제 방법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가면서 어떤 새로운 절차들을 추구하는 형태의 방법은 이제 적절하지 않으니 실제 지금에 있어서는 각 그 여야든가 청와대든가 아니면 국토부든가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들도 모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된다.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판단은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청와대나 이제 국토부 입장을 보면 이제 좀 혼재되어 있는데 절차만 얘기하는 거 자기 입장을 숨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낮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와 책임 있는 자기 주장이 공존하는 정치권들의 대응을 좀 기대해 봅니다. 사실 그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대표로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이나 국가에 반영시켜 달라는 어떤 그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그 반대를 하든, 그러니까 그 지역 이제 자기가 이제 선출된 지역구에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 목소리들이 어찌 보면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제 사회에 나타나 주는 게 갈등을 좀 줄여주는 역할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좀 직접적인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이제 좀 조정하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들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 세 분 있는데요. 이 갈등 해소 부분에 대한 입장이 없는 거는 사실상 찬성인데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혹시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또 선거를 너무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좀 부분이 있고 결국은 국토부와 청와대가 풀어야 된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게 이 전체 우리 그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 대한민국 전체의 중장기적인 그런 교통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그럴 때 그러면 또 이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까 좀 얘기는 좀 다르게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도출된 안 중에 공론 조사를 전제로 하지는 않고 그냥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시그널에 의해서 공론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로 갈등을 더 키웠거든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국회의원이 잘못된 시그널을 도민 사회에 던지는 부분이 있다. 아까 또 애매한 스탠스를 통해서 그 사실 뒤안으로 빠져 있는 부분도 문제지만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 분의 시그널이 잘못됐다고 보진 않고요. 물론 세 분의 각자 제2공학에 대한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특징이 당론이 없는 게 당론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도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게 물론 공론조사가 쟁점이 돼서 그것 때문에 무슨 공청회 무산된 건 아니고 결국 국토부도 안 된다, 지사도 안 된다고 한 거고 다만 도의회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공론화의 기능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저는 국토부나 도가 한번 책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세 분도 지역의 첫 현안인 만큼 이 부분의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절차는 뭐가 남아있는지 한번 좀 책임 있게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 부분 당장 협의할 때 내용 중에 좀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 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그런 얘기는 당연히 나눴을 것이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그 이게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그런 입장에 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오영훈 의원인가 아무튼 그 의원실에서
나온 그 보도자료인가를 보면 마치 국토부가 도민들의 공론조사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 오면 국토부가 반영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시그널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승택 대표님하고 김종현 대표님 그 국토부 하반기 그 계획 고시 예정하고 있는데요. 뭐 몇 달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 이런 거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조금 더 그 뭐 공론조사나 주민투표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환경 수용량의 문제가 현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떠한 이게 찬성하시는 쪽에서도 환경 수용량 우리가 이러한 문제고 이렇게 대안하겠다라는 극복의 제시를 하면 반대편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논의들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적 절차를 토론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문제적인 합리적인 요소들을 대안을 만들어내면서 그게 전체 공동체에 나은 대안 해법들을 만들어나는 과정들인데 이게 찬반이 강대로 오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라는 걸로 계속 넘어가려고 하는 데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저는 이제 도의회, 그다음에 그 도지사와 지자체,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국토부가 한 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안들을 도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무리 말씀으로 그 해주시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제2공항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한번 이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안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항뿐만이 아니라 뭐 과거에 언급됐던 것들이 뭐 이제 항만을 넓히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저 터널을 뚫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런 어떤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가장 이제 환경에 덜 피해가 되고 또한 어떤 제주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을 적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한번 그런 어떤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결국은 이제 제주도민들이 어떤 정말 이 국지적인 부분부터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국책 사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주민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추진을 약속했었는데요. 도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도민 갈등을 우선 해소하고 추진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